네, 안녕하세요. 오늘 8구조 이불이요. 공부 다섯 번째 시간이죠. 벌써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뭐든지 시작하면 시간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첫 번째 시간이 다섯 번째 8구조 히브리어 다섯 번째 시간 공부입니다. 오늘은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접속사, 그다음에 전치사. 이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여러분들이 교재에 가지고 있는 분을 21페이지 펴시고, 어, 우리가 히브리어의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치사는 뭐냐? 요거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언어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하나만 제대로 그 원리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언어들도 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니까 아주 쉽습니다. 접속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접속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그다음에 구와 구, 절과 절. 이건 사실 단어죠, 단어. 단어와 단어를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접속, 엔드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하고 구인데, 구는 뭐냐면, 어떤 단어들이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하고 동사가 없는데, 하나의 역할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절은 뭐냐면요. 절은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세트로 놀아가지고,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절이라 그래요, 절. 그러니까 구도 알아야 되고 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 단어와 단어,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 동사와 동사, 명사와 명사,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줄 때, 뭔가 연결해 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영어 같은 거만 해도 접사가 여러 개가 있고 막 복잡한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 히브리어 접수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와우, 저기 바브만 넣어주면 돼요. 바브만. 와우도 되고 바브도 된다 그랬죠. 바브하고 와우. 요 글자만 앞에 넣어주면, 요게 동사면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했구나. 아니면 이제 문맥으로 봐갖고 주어까지 나와가지고 주어 동사와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절을 연결했구나. 또 형용사가 있다. 형용사. 그러면 단어와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접속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제 먼저 접속사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뭐냐면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전치사는 또 뭐냐? 말 그대로 이게 그 프리라고 하는 말이고, 치는 포지션이죠. 요거는 이제 말씀 사자고, 프리 포지션.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 전치. 뭐 앞에 위치하냐면,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앞에 위치해요. 에,
아이고, 레, 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명사예요. 좀 이따가 다시 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초 초안을 절사 자체가 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어서, 어, 이 명사가 있고, 여기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것들이 전치사예요, 지금. 요게 전치사. 요게 명사.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한 짝을 이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로를 쳐가지고, 요런 것들이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 돼버려요. 요 한 짝을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명사, 전치사하고 명사, 전치사하고 명사. 나오면 무조건 가로쳐야 돼요, 이렇게. 요 가로친 게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하고 어떨 때는 부사 역할해요. 형용사 역할한다는 거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고 부사 역할한다는 거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를 하기 전에 만약에 영어를 설명하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영어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있는데 on the desk 그럼 뭐예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영어는 좀 더 쉬우니까 명사. 이 전치사가 반드시 명사를 만나요. 그래서 한 짝을 이뤄가지고 앞에 있는 사가를 꾸며주죠. 그러면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는 명사를 꾸며줬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은 요 세 개의 단어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라틴어나 다 똑같아요. 역할이. 그런데 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히브리어는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빼, 캐, 네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여기 붙는다 이거죠.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고 이게 명사예요. 이게 전치사고 이게 명사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히브리어 전치사도 영어 이 온이라고 하는 영어를 이해하신 분은 히브리어는 여기가 배, 캐, 레 요런 친구들이 오는데 명사가 이렇게 붙는구나.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뭐예요? 가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꼭 이제 영어는 이렇게 가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똑같잖아요. 위치만 달라진 것뿐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거를 히브리어 개념에선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요것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전치사가 명사가 만나고 전치사가 명사 만나고 전치사가 명사 만나고 요게 만약에 for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요게 아내다 그러면 누구누구 아내 여기는 뭐뭐처럼이다 as in for 이렇게 배가 붙으면 for가 온 거고 이 캐가 붙으면 뭐뭐 아내 이 라메드가 오면은 뭐뭐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거 뭐 영어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이제 전치사가 영어처럼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배, 캐, 내가 오는데 요게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가 많지 않으니까.
영어는 그때 우리 8, 9주에서 한 7, 80개 배우거든요. 7, 80개 되나요? 거기까지 안 되나요? 아무튼 많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저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다양하게 문장 상황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사를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 19페이지 중간쯤에, 아니, 19가 아니죠. 21페이지죠, 21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 중간.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제목이 뭐냐면 접속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전치사를 배울 거예요. 자, 단어와 문장을 연결해준 품사로서 분리접속사와 불분리 접속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분리 접속사. 이건 뭐냐면 불분리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등접사인 이 요거 배라 그러고 외라고도 읽고 배라고도 있습니다. 요거를.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에서는 배로 읽고 우리 이제 그 8, 9절 그 책에서는 외라고 읽었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이게. 근데 아무튼 배도 맞고 외도 맞으니까. 왜냐면 이게 바부 그랬고 와우 그랬고 둘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문법적 설명할 때 바부도 쓰이고 와우로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이거 하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바부 한 가지밖에 없으며 바부가 기본형이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언어에서. 근데 히브리어는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뜻은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수스라고 하는 말이란 뜻인데 수스가 있어요. 수. 읽을 수 있겠죠? 싸맥이고 우고 싸맥이니까 수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요게 수고 요게 쓰니까 이게 의자 붙여야 되겠죠? 수스.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글자 앞에 요 수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지금 뭐예요? 요렇게 뭐예요? 접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a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접속사가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해서 쉐화가 찍히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쉐화가 좀 다른 걸로 바뀌더라 이거죠. 가끔씩. 그건 뭐냐면 이 접속사에 이어지는 단어가 쉐화로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걸로 시작할 경우에는 이 배가 우로 바뀐다 이거예요. 이걸 발음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뭐 우가 돼 버리죠. 우. 발음이 우가 돼 버려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합성 쉐화가 우리 지난번에 합성사에 배웠죠. 이렇게 점이 쉐화가 있는데 이렇게 오거나 쉐화가 있는데 이게 오거나 쉐화가 오는데 이게 오거나 이런 세 가지가밖에 없어요. 합성 쉐화는. 바브를 이렇게 붙이려고 보니까 이렇게 바브예요. 보니까 이런 합성 쉐화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즉, 요거 있죠. 요거. 세월을 뺀 그것이 요 발음이 돼버려요. 발음이. 이렇게. 요걸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만약에 요런 식의 발음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붙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점 3개짜리가 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붙이려고 왔는데 이게 이제 기본형이니까 무조건 여기부터 접속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기 합성세하고 온 건데 이렇게 왔어. 합성세하가 이렇게 아계열이 온 거죠. 아계열이. 그러면 얘도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된 게 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요런 요거 때문에 요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어차피 한번 더 해볼게요. 원래 요거를 붙여야 되는데 그 다음 글자 세 글자가 이렇게 보통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계열의 합성시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요 발음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오고 온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요게 요 세 가지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합성 그 좀 모음이 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거 바뀌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바보가 왔다. 근데 이 가장 기본은 이건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점이 올 수도 있고 우가 올 수도 있고 아가 올 수도 있고 아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음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래도 어차피 어떤 단어 앞에 이 바보가 왔다 그러면 전부 다 엔드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엔드로. 이 점은 다 오늘 첫날 해가지고 점을 다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접속사가 생각보다 쉬워요. 지난번에 배운 걸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연습하면 어떤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왔다. 여기에 이렇게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위에 거 1번은 뭐가 온 거죠? 음성을 다 꺼놓으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1번은 뭐가 온 거죠? 이 단어에 세 단어에 점이 이쪽으로 뒤로 가는 거. 아니 점이 이렇게 가니까 피네. 1번은 이게 온 거고 2번은 이게 왔거든요. 1번은 이게 왔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점이 이쪽으로 간다는 건. 저게 빨간 거 앞에 그 뭔지 모르겠어. 그 점이 아니에요? 이건 점이고요. 이거는 하고요. 하. 그러니까 하 밑에 그거 그 밑으로 간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요거 다 까먹으셨나 봐. 하하고 점이 오면 관사예요, 관사.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그거죠. 금방 그리고 붙이는 게 합성세만 말씀하는 줄. 네네. 요게 붙었다 그러면 요거는 접속사가 온 거고. 접속사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 헷갈려. 점, 하, 점 지키면 무조건 관사. 그것도 정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보가 왔다. 바보가 왔다. 접속사. 여기 점은 이제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접속사다. 그리고 엔드 이렇게 하시면 돼. 엔드. 자, 요거 두 개만 이해하시면은 관사하고 접속사 끝난 거예요. 참 쉽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요거만 알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네. 복잡한 걸 다 이해하면은요, 나중에 더 헷갈리니까 그야말로 요거만 꼭 기억하세요.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 글자는 보통 세 글자거든요. 글자가 이렇게. 그런데 앞에 이렇게 하하고 점이 찍혔다. 여기에. 그럼 요거를 무조건 보시고
아, 이거 더가 왔구나. 관사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보가 왔다. 요 바보만 보면, 무조건 접속사가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원문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글씨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빼, 캐, 레가 붙었어. 그러면 요런 것들은 지금 요런 것들은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면 여기 무조건 명사가 와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요런 단어가 왔고 그 세 글자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씨를 처음부터 막 어렵게 배우면 다 잊어버리지만 원리를 배우면 쉬워요. 지금 보세요.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주 히브리어가 영어보다 더 쉬워요. 영어는 막 저희사 막 60개 막 외워야 돼요. 70개를. 근데 3개만 외우면 돼요. 빼케레. 엄청 쉽죠. 그다음에 막 영어는 정관사, 부정관사 막 다 어떨 때 붙이고 하는 거 중급반에서 배워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무조건 하점만 배우면 돼. 하점만. 접속사 이건 뭐 영어 접속사 엄청 많아요. 근데 무조건 접속사는 배밖에 없어요. 이 배밖에. 여기 모음만 바뀌어요, 막. 그래도 이 바보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단어에 하점이 있으면 관사. 이것도 무조건 명사겠죠. 왜냐하면 관사는 명사 앞에 붙이니까. 자, 접속사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 있고 절이 될 수 있고 아까 설명했어요. 접속사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바보가 있으면 무조건 접사예요. 그 다음에 이 베케레가 있어요. 베케레. 베케레가 붙으면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벗어 요거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 어떨 때는 부사 역할. 요거는 부사입니다. 요거는 형용사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이 잘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네. 네, 그렇게 파란 걸로 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 발음 나서 베케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캐, 네. 이렇게 애 발음, 샤워를 붙였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베케레가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 그림으로 가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이 빼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뭐 배, 패, 요 앞에서는 요 배가 우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로 변한다. 그러니까 요 바보가 어떨 때는 우가 되고 배가 되고 아가 되고 뭐 아가 되고 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요 책을 참고로 읽어보셔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몇 이런 것들이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20페이지네. 20페이지. 20페이지를 읽으시면은 이런 발음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구나라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되고 어떨 때는 이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점으로 됐다가 이거 됐다가 아 됐다가 뭐 우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보가 모으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책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설명한 거가 이해가 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질문하거나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책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책은 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분리접수라는 게 있어요. 분리접수사. 이건 몇 페이지죠? 분리접수사가 19페이지네요.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분리접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바보가 붙은 거는 붙었죠. 이렇게 네. 글씨에. 이 글씨에 붙었기 때문에 분리접수사라 그래요. 분리접수사.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예요? 분리접수사. 여기는 앞에 붙는 거예요, 앞에요. 여기가 앞에고 여기 점이 붙으니까 글자가 가는 거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니까요. 여기 뒤에 붙은 네? 이건 아니구나. 여기는 위에 점 찍혔으니까 아니죠. 어떤 거요? 제일 앞에 요거요? 하고 봤는데 위에 점 찍혔는 거니까 이거는 그거 아니죠. 접속사 맞아요. 근데 요거는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단어나 절이나 오더라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 있는 접속사를 분리접속사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또는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임이죠 이거? 안 떨어졌다. 어떻게 분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니 붙어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 여기 바보가 이렇게 있으면 붙어버려요. 이렇게 바보는. 그런데 임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글씨가 떨어진 다음에 글씨가 와요. 세 글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돼. 이거 떨어졌잖아요. 여기가 위드. 요거 바보가 이렇게 붙었죠. 그냥 엔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떨어져 있는 것들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 만일 못 만나면 영어로 치면 if예요. if. 그다음에 오트가 붙었죠. 아니 그냥 오가 붙었죠. 오 발음은 오죠. 그러면 또는 그다음에 키 왜냐하면 because예요. becaus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키가 왔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오겠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만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키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애우기 위해서 하나씩만 넣는 거예요. 뜻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문장 속에서. 그런데 일단은 하나씩 여러 가지 뜻 하면 복잡하니까 하나씩이라도 기본 뜻이라도 알아야 돼요. 키 나오면 왜냐하면 만일 뭐뭐 한다면 오 또는 요거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세르. 아세르. 아쉐르죠. 아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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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르. 네. 아쉐르. 요거는 뭐뭐 한바죠. 요거는 네. 뭐냐면요.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관계대명사가 돼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쉐르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이 막 나와요. 여기가 주어, 동사. 그러면 뭐뭐 한바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져요. 어제 엄마가 사왔다 동태를 어저께. 그리고 어저께 엄마가 사온 동태 있어요. 여기다 엄마가 어저께 사온 동태 이렇게 동태를 꾸며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세르는 영어로 치면 백 같은 거, 사람이면 후,
우리가 관계대명사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할 때 아세를 써요. 그런 접수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거는 관계대명사. 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일단은 참고로 요 아세르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세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아세르가 뭐뭐 한바. 지금은 뭐뭐 한바 이렇게 외우세요. 아세르가. 자, 요거 읽어보세요. 발음. R이에요, R예요? 알. 요거 요렇게 해서 아죠. R. 그다음에 요거 네. 이렇게 됐죠? 요거는 알 그러면 되잖아요. 알을 해도 되는데 알 하는 게 더 낫죠. 알. 이렇게 알. 뭐뭐이지만. 요거 읽어보세요. 이거는 야, R입니까? 그럼 이거는요? 그렇죠. 이것도 야, 요게 아죠. 알, 그다음에 알, 알이죠. 야, 야, 알. 알. 잘 읽으셨어요. 야, 알고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해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어차피 요게 이제 숙제예요. 이번 주에 세 번씩 쓰셔야 돼요. 이거를 쓸 때 히브리어 쓰고 그다음에 한글 발음 쓰고 한글 발음 그다음에 뜻. 요거 숙제예요? 예, 요거 번호는 안 써도 돼요. 번호는 안 써도 되고 히브리어 한글 발음 뜻. 그래가지고 세 번씩 쓰셔야 돼요. 세 번씩. 요거 몇 개 안 되지만 오늘 숙제가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이제 절사도 숙제 낼 거니까. 이거 일단 숙제가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숙제고. 자, 그 다음에 전시사로 갈 거예요. 전시사. 자, 오늘 두 번째는 전시사인데 불분리 전시사.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붙어버렸어요. 글씨가 이렇게 빼가. 그러면 분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불분리 전시사라 그래요. 떨어진 거는 뭐예요? 분리. 안 떨어진 거는 불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울 때 백해레만 외우시면 돼요. 한번 마이크 켜진 사람 따라해 보세요. 백해레. 백혈에, 네. 전시사는 백해레만 외우시면 돼요. 백해레 아주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목소리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냐면 백해레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 잘 들으신 분은 이거 전시사구나. 그러면 반드시 명사가 오겠구나. 그래서 한 짝을 이뤄가지고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구나.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수식.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히브리어가. 그런데 원리를 안 배우고 막 무조건 외우면은 나중에 어려워져요. 아무튼 100회례만 외우시면 돼요. 쉬워요. 그러면 콜이 목소리인데 목소리로 뭐뭐로 뭐 영어로 이제 그 18페이지 보면 18페이지를 먼저 하고 올게요. 18페이지 보시면 여기 빼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게 캐 뭐뭐 안에 뭐뭐 함께 뭐뭐로 말미암아 뜻이 있어요. 이렇게 레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외우시면 돼요. 요게 단어 앞에 붙은다 이거죠. 이렇게 빼, 캐, 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분리 전치사라 그래요. 불분리 전치사.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분리가 안 된다.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 보세요. 앞으로 이런 단어가 전치사가 또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접수사처럼 여기가 민이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 프롬이에요. 프롬. 그러면 뭐 아부가 있다 여기 아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여기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예요? 분리 전치사. 붙으면 불분리 전치사. 떨어지면 분리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빼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게, 뭐뭐로, 이런 게 있어요. 캐는 뭐뭐 안에, 함께 뭐뭐로 말미암아, 레는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 요 세 가지만 먼저 알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콜이 목소리는 소리죠, 솔. 우리도 콜, 영어로도 콜 그러잖아요, 부르다. 근데 명사니까 목소리가 된 거예요. 목소리로. 그 다음에 따바르라는 게 있는데, 이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따바르가 있는데, 거기다가 캐를 붙였어요, 캐. 그럼 뭐예요? 못못에 따라라고 하는 걸 애워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쉐무엘, 세무엘이 왔어요, 세무엘. 우리가 사무엘 하잖아요? 발음은 세무엘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레가 붙었어요, 레가. 그런데 여기에 또 그 옆에 붙이고 보니까 여기 쉐무엘을 또 쉐와가 왔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쉐와인데 또 옆에 있는 쉐와를 부담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점 하나짜리로 바뀌어버려요, 얘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쉐와를, 원래 베케레가 레가 붙는 건데, 이 단어가 쉐와를 시작해. 쉐무엘이야. 근데 얘가 바뀌는 거예요, 점으로 그냥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리 쉐무엘이 되는 건데, 사무엘에게. 내가 에게니까, 누구누구 에게니까. 이렇게, 이 점은, 이 쉐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들 때문에. 그런 원리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바뀔 수가 있구나. 근데 일단 백회래가 뭐냐? 불분리 전치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요럴 때, 이 멜레크는 왕인데 여기 하가 왔어요, 하가.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요 하하고 점하고 있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왕이에요. 멜레크가 왕이에요, 왕 뜻이. 요거 뭐죠? 하점이니까. 반사. 그러니까 그 왕이에요, 그 왕. 예. 근데 여기에다가 전시사까지 붙여야 돼요, 전시사, 요 전시사. 여기 에게라고 하는 거 붙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전시사에다가, 관사에다가, 왕에다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 전치사, 요거 관사, 화점, 관사, 요거 멜레크, 명사, 왕이라고 하는 뜻의 멜레크, 왕이라는 관사. 그러면 전치사, 관사, 명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줄어드냐면, 이 원래 레에서 요걸로 바뀌어요. 하점에 요 하 있죠. 아자. 요걸로 들어오면, 요렇게 들어가면 이 하가 요 밑으로 이 점을 밀어내고 이걸로 들어갔다 생각하셔야 돼. 이 아로. 그러면 여러분들 전치사에서 이게 있으면 요거는 저희사고 요거는 하예요. 하. 생략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거 폴더폰 알죠? 접는 식. 접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알아맞혀야 돼요. 이거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레하고 하하고 멜레크죠. 멜레크. 그런데 여기 점이 있어야죠. 그러면 요거는 전치사.
요거는 관사, 요거는 명사.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네네. 그런데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들기 위해서. 관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줄어들면서 얘 점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 아로 넣는 이 하점에 이 하가 일로 오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어서 나 이걸로 줄어들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남아요. 멜레크가 남죠. 근데 이 점은 지금 살아있죠. 이렇게. 왜? 하점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걸 보고 아 요거가 뭐냐, 요게 원래는 이 모습이었고 레라고 하는 절사가 들어온 거고 요거하고 하점을 보는 거예요. 아점이 보이죠? 아, 요게 하점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멜레크가 들어온 거죠. 멜레크가 이렇게. 그러면 에게, 여기 누구누구 에게, 이거 이거 그 왕에게, 이런 뜻이 돼서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가지고 가로가 되는 거죠. 그 왕에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원래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네요. 네? 지금 전시와 플러스 명사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그냥 다 있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줄어서, 요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줄어듣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렇죠.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 풀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풀어드린 거예요. 네네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대로 하면 그게 풀려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거 보고 잘못하다가 이거 하점을 못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유명한 이건 뭐 라로 읽잖아요. 라멜 이렇게 읽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요걸 보고 하점을 찾아내라 이 말이죠. 관사가 있다는 걸 알고면 관사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저렇게 되는 건 없어요. 저렇게 밑에 요거는 안 써요. 그- 이렇게 안 쓰고 반드시 일로 가.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는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쓰면 그럼 이대로 해석하는 건 없나 봐요. 그러면 이대로 저걸로 뜻이 될 것이 없나 봐요. 야, 이건 안 쓰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뀝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에 이거 배도 마찬가지고 캐도 마찬가지고 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요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 요렇게 전치사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아, 요거 전치사하고 관사까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사. 요걸 보고 그냥 빨리 가면 이제 요 아가 보이잖아요. 아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보는 순간에 관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 다음 자는 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거만 되는데 이제 하게 되면 네네.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원문 들어가야지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원리는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돼요. 자, 네. 그래서 그게 백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접속사도 분리적 접속사가 있었던 것처럼 전치사도 이제 이런 거 세 가지가 있고 앞으로 더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분리 전치사예요. 분리 전치사. 전치사가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민이 나오면 이거 민이죠. 근데 여기가 뭐 아부가 있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뭐예요? 분리 전치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백헬에만 불분리 전치사예요. 불분리 전치사. 나머지는 근데 요 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도 될 때도 있고 얘도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미음 나오고 막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민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에 붙어버려요. 막 얘는 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불분리 전치사도 될 때도 있고 분리 전치사로 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얘 하나는. 그래서 민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는 불분리, 여기는 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 같은 거는 이제 불분리에도 포함돼 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 눈이 생략되고 여기 점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뭐뭐로부터구나 이렇게 보여요. 눈에 민이 생략됐다는 걸 보여요. 이게 요 눈이라는 게 없어지고 막 하는 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줄을 쫙 긋고 불분리 분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민, 뭐뭐로부터 몸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이게 fro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rom 영어로. 그다음에 따라하세요. 알, 뭐뭐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온도 되고 온, 어벌도 되겠죠. 어벌 온도 되고. 그다음에 L, 엘, 뭐뭇을 향해 fall 되겠죠. fall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따라하세요. 아르, 하루, 아하르, 아하르 뭐뭐 뒤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 야, 얀, 야한, 야안, 요게 아이고 너무 크다. 이게 야구 이게 안, 아고 안, 요거 눈이죠? 니, 야안. 네, 는, 야안이 야, 뭐뭐 때문에. 요거 읽어보세요. 네, 페, 누, 요것도 세페네, 보세요. 네, 요것도 네페, 니, 요거 잡으세요. 니인가? 요것도 아, 아맥인데 아이, 원래 이거 네페, 샤와죠. 나인가? 샤와. 근데 그 다음 자가 야, 여기 샤와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야프냐. 얘가 점이 하나를 바뀌는 거예요. 하나로. 점 하나짜리예요. 그러면 저 접속사네요? 아, 아니 접속사 아니고, 접사가 접속사 아니라 말잖아. 전치사. 그러니까, 저거, 뭐, 분리, 그러는 거다. 예, 분리, 전치사인데 얘도 사실은 전치사인데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치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게 뭐예요? 네. 점 두 개 있는 거 없어서 그냥 풀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이게 점이 두 개가 하나로 바뀌었다고 아, 이렇게. 하나로 바뀌었으면 그거 다 읽어야 되는 거. 네, 그래요? 네, 리페네. 근데 니페네. 왜 점이 하나로 바뀐지 아시겠죠? 왜냐면 샤워가 있으면 얘가 이런 거 싫어해요. 요 앞에 게 앞에 하나로 해야 된다고 하나로 바뀌는 게 했으니까. 좋아요. 얘가. 그래서 바뀐 거예요. 얘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죠? 한번 따세요. 리페네 디페네, 니페네, 뭐뭐 앞에서 모모 뭐뭐, 앞에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저 있으니까. 나가서 그게 두 개가 점이 있는지 한 개가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오는 건 별로 얘가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글씨가 너무 보이지만 작아. 네네. 자,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보세요. 멜레크죠? 그러면 네. 이게 뭐예요? 하점 있으니까 그죠? 왕이죠? 여기 민이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왕으로부터. 해석되죠? 예, 네. 뭐로부터니까 미니. 네. 뭐뭐로부터니까. 여기 프롬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앞에는 그거
있어. 그거. 네.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만약에 이 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요게 이제 가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멜레크인데 저 크게 해볼게요. 멜레크하고 민하고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붙죠. 이거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 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지고 요 점으로 들어가요. 점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이 받침 눈이라는 게 안 보여요. 원래 민이었잖아요. 프롬이. 그래서 요걸 보고 여기 점으로 들어갔구나 친구가.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왕으로부터. 그거는 여기도 콜인데 원래 이거 뭐예요? 원래 이거 민이었죠. 이렇게. 요건데 요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맴하고 눈으로 바뀌죠. 이렇게 요게 눈이잖아요. 요게 눈. 그런데 들어가면은 요렇게 민 콜인데 이 눈이라고 하는 친구가 약해요. 그래서 없어지고 점으로 들어간다. 요 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 민 그다음에 콜 요거가 이 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줄어들었어요. 여러 그래서 한 목소리로부터 이게 목소리인데 민이 몸으로 붙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까다로워요. 약간 떨어져 있으면 편한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분리 전시사처럼 보여요.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거기가 눈에 그 점이 없는데도 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그러니까 글씨 자체가. 얘 눈이 없어지면서 내가 눈인데 그냥 없어지지 않아. 나 점으로라도 남을래 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원래 요거잖아요. 요게 요 미니. 근데 요 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지면서 나 점이라도 남길 거야. 그 이 점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이제 나중에 점의 공부에 사실은 나중에 지나면은. 그래서 점이 어디로 가고 점이 발음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라 약간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익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진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그 수업을 한 거고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숙제는 요거 히브리어 한글 발음 뜻 해가지고 3번씩 쓰는 거예요. 요거 히브리어 발음 뜻 3번씩.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번 주에 숙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 보면 그냥 4페이지예요. 4페이지 보면 10편, 23편 있어요. 요거를 발음을 써보는 거예요. 아유, 글씨가 크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로, 에, 해, 이렇게. 한글도 이런 식으로 써오세요. 숙제를. 비, 네, 오, 트, 대, 쉐, 야, 르, 비, 채, 니. 이런 식으로. 알, 매, 누, 후, 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그 10편, 23편을 다 한글 발음 써오기. 한글 발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어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저 중지하겠습니다.